네,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알아봅니다. 오늘 포트 공개해 주실 분은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영 살아날 줄을 모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5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방향성을 좀 잃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시장이 너무 힘이 없죠. 너무 힘도 없고 거래대금 막 확 줄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수 많이 하면서 지수가 올라갔던 때가 7월에 있었죠. 7월에 2,660을 넘어서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었는데 개인의 매수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좀 독특한 특별한 좀 상황이었죠.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거래대금이 뭐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는 특이하게 외국인과의 파는데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기 드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다가 그 이후에 개인들 매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수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만 개인들 매수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뭐 외국인도 팔고 기관은 더 많이 팔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2,660을 넘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훨씬 높은 그런 이 지수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하락을 할 때도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2,660만 되더라도 이제 다시 2,700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가졌었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2,550을 사실 박스권 하단으로 봤었는데 좀 더 내려갔죠. 2,550보다 조금 아래에 있었던 이 121선도 뚫고 내려갔습니다. 2,504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2,50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박스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다시 박스권이다 그러면 이전에는 얇게 박스권 보면 2,550에서 2,650 한 100포인트 정도의 레인지로 움직였다라면 박스권 상단을 더 높이기는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에서 2,650 정도의 레인지거나 아니면 상단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해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년물도 많이 올라갔고요. 2년물이 5% 넘었죠, 어젯밤에. 10년물 4.3%고요. 국채금리, 채권금리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금도 오르고요. 달러도 오르고요. 엔도 오릅니다. 주식이 안 좋은 상황이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금리가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등,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증시에는 좀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금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8월 금통위는 무사히 넘어가겠지만, 9월부터는 FOMC도 그렇고, 국내 금통위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상 한번 하고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잭슨 홀 컨퍼런스까지 있죠. 여기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면 이 가능성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증시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였죠. 제가 7월 26일 36조 원이었던 코스피 거래대금이 월요일 8조 5천억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은 이런 모습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데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 홀 컨퍼런스 시작을 하고 이제 목요일 밤이죠. 이때 파월 의장의 입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벤트들, 커다란 이벤트들 두 가지들을 잘 넘어간다라면은 박스권 내에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지난번 연결에서는 이 전체적인 현금과 주식 비중은 그대로지만 섹터 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바꾸셨어요? 네, 사실 2,500선을 기대를 했었다가 지난번에 사실 기대를 했었다 2,500선까지 안 가서 2,500 오기 전에 7대3을 유지하던 걸 8대2로 한번 올렸었다가 주가 조정 받으면서 사실 다시 7대3으로 왔었죠. 이번에 2,500 찍고 올라가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75대 23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신규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들은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에 적응해 나가면서 5%, 10% 비중씩 약간 현금, 주식 왔다 갔다 좀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공개해 보죠.
네, 현금 대 주식 비중 7대 3입니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20% 비중이고요. 나머지 기아, 한국콜마, S-오일, 그리고 하이브와 신세계 각각 10% 정도 비중씩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삼성전자 현재 비중이 가장 높죠. 이 종목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에 변화 있으시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사실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움직임이 좋을 때 하락이 멈추는 정도 수준에서 사실 횡보하는 모습들, 엔비디아처럼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지만 금융투자의 매도는 지속이 되지만 투신을 비롯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기관들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는 조금씩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121선을 회복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AI 관련돼서 뭐 변동성 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종목들도 AI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 확실히 좋습니다. 이 3분기가 디램 성수기거든요. 삼성전자 메인이 디램인데 3분기 디램 성수기로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 3분기 삼성전자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국콜마가 좀 궁금합니다. 한국콜마가 편입하고 나서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는 큰 호재를 안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이 재료를 제대로 온전히 활용하려면은 수익 실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투자자분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주요 이동평균선은 일단 유지하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는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네, 우선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실적을 보고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호재가 하나 들어왔죠.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사실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그러면 이 면세점 오르고요, 항공 오르고 그리고 이 화장품 판매사들 오를 것 같았는데 이 사실 화장품 판매하는 앞서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죠. 실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항공 부분들도 악재라기보다는 조금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종목들이 좀 더 빨리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수익 실현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도 좋은 선택이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 그리고 예상했던 호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을 때에 외국인과 기관도 수급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한국콜마는 사실 중국 경제 우려감도 있어요. 중국 경제가 금리를 이번에도 LPR 금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사실 여전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단체 관광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하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은 소폭 조정 나오고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단체 관광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저는 비중 10%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콜마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아는 이런 리스크 관리 라인을 얼마로 보세요?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대응할 예정이세요? 네, 사실은 기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미국에서 전기차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죠.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기아도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이 EV9,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전기차가 기대감보다 좀 잘 안 팔리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고점 9만 원 대비해서 이제 7만 원대 후반까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 정도를 저는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7만 8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면은 7만 원대 초반까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가격 매력도가 또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가장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운수장비, 자동차와 조선업체이거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격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다시 올라갔죠. 이 수출 기업인 기아에도 유리한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손절 라인은 한 78,000원 정도 지켜주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지금 자리는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뭐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좀 지켜지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대를 잘 유지하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S-오일이나 하이브, 신세계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짚어주실 만한 종목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S-오일과 하이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콜마랑 비슷하게 중국 기대감, 면세점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피크아웃 아니냐, 정제 마진 한 $15 찍었는데 너무 높은 수준 아니냐,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제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것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사우디 감산 기한 연장되면서 국제유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정제 마진도 $14 정도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PBR 1배도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격적으로 좀 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S-오일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일회성 비용들, 선제적으로 반영된 일회성 비용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BTS 걸출하지만 특정 이 그룹으로 시작했던 하이브가 이제 그룹이 많아졌죠. 근데 많아지면서 이 공연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었거든요. 이 실적이 하반기에도 기록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었죠. 위버스가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들이 좀 있었는데 위버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세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속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도 MAU가 올라가고 페잉 유저도 좋아진다는 점, 이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하이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을 조금 늘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 일단 비중은 그대로거든요. 신규 편입 종목 있으세요? 네, SL 사실 편입을 하겠는데요. 이 S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아의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사실 봐도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를 주로 납품하는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SL 이 부품업체가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SL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인도 지역 현지 생산 볼륨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대한 독점 구조로 인해서는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5년도 이후에는 연간 30만 대 규모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고 이 23년 2분기에도 미국 공장이 상당히 효율화가 되면서 마진이 올라갔는데 OP 마진이 10.7%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도와 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3년도가 약 한 4,300억 정도, 그리고 24년이 4,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국내 부품업체 중에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4천억 원대가 넘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유일하거든요.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SL, 이 기아의 하락이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의 하락이 멈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SL 이런 실적을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들 종목 어떤 성적을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다시 보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습니다. 삼성전자만 20% 있고요. 기아, 한국콜마, S-오일, 하이브, 신세계까지 각각 10%,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SL을 5% 신규로 담아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 비중이 75%로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이는 테마주는 맥신도 아니고 초전도체도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지금 양자가 신물질 테마 대전에 합류하는 모습인데요. 9시 구간대 뉴스 나오면서 우리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상한가, 텔레필드 다소 좀 생소하시겠지만 종목이 꽤 많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짧은 매매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국내 연구진이 원래는 초저온에서 이 양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상온에서도 가능하게 뭔가 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상온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매매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